진짜 미치겠네요. 병원에서 건강해지라고 처방해준 약이 오히려 위를 망가뜨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챙겨 드시는 분 많으시죠?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까지 한꺼번에 털어놓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속이 쓰린 적 없으세요?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명치가 답답한 적 없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공복에 약 먹는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다뤄야겠어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여러분을 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우리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위는 풍선 같은 주머니예요. 밤새 비어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뭔가 들어오면 놀라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딱딱한 약이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물만 조금 마시고 말이에요. 레몬즙을 입에 넣으면 얼마나 시죠. 그런데 여러분 위산은 레몬즙보다 100배는 더 강해요. 빈 프라이팬에 기름도 안 두고 고기를 구우면 타서 달라붙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윗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약이 위벽에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만 계속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마치 같은 자리를 계속 문지르면 상처가 나는 것처럼요. 나이가 들수록 위벽은 점점 얇아져요. 20대 때는 위벽이 두꺼워서 어지간한 자극은 견뎌냈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위벽의 회복력도 떨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 아침 공복에 약을 먹는다면 위장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 위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속이 조금 쓰린 정도로 시작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죠. 그런데 계속 방치하면 만성 위염이 돼요. 만성 위염은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하면 위암 위험도 높아져요. 위궤양이 뭔지 아세요?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위에서 출혈이 생기면 검은색 변을 보게 돼요. 그때쯤 되면 응급실행이에요. 두 번째, 약효 문제예요.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그 약들 제대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들은 음식과 함께 먹도록 만들어졌거든요.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는 약들이 많아요. 공복에 먹으면 약이 위를 그냥 통과해버려요. 화장실로 그대로 나가는 거죠. 돈만 버리는 거예요. 혈압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들쭉날쭉해져서 혈압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잘 안 듣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듣고 당뇨약은 더 위험해요. 공복에 당뇨약 먹고 밥도 안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저혈당 오면 식은땀 나고 손 떨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비타민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공복에 먹으면 그냥 비싸게 소변만 만드는 거예요. 철분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공복에 먹으면 위벽을 심하게 자극해서 속이 뒤틀릴 수 있어요. 구토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부프로펜이나 낙생 같은 소염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돼요. 위궤양 위험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먹고 약을 드시는 거예요. 꼭 거창한 아침 식사가 아니어도 돼요. 식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위에 음식이 들어가서 위벽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음식이 완충자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약이 식도에 걸리지 않고 위까지 잘 내려가도록요. 특히 캡슐이나 큰 알약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목에 걸리면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약 먹는 순서도 중요해요. 위장약이 있다면 제일 먼저 먹고 다른 약들을 나중에 먹는 게 좋아요. 여러 개의 약을 먹는다면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먹어보세요.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은 후에는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해요. 약이 위해서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식후 복용이라고 되어 있는 약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먹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면 의사나 약사에게 언제 먹어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 하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파는 약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 의약품이든 전문 의약품이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특히 공복에 먹으면 그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
공복에 먹으면 위장관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처음에는 속이 좀 쓰린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하면 정말 위험해져요. 혈압약 중에서도 일부는 공복에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럽거나 실신할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은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 약물 상호작용도 생각해야 해요. 공복에 여러 약을 한 번에 먹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미 속이 자주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위내시경이 좀 무섭긴 하지만 수면 내시경도 있고 요즘은 많이 편해졌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쉬워요. 그리고 평소에 위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위벽을 보호해줘요.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요. 술, 담배는 당연히 위에 독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너무 늦게 먹거나 밤늦게 먹는 것도 위에 부담을 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아침에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뭔가 조금이라도 드시고 드세요. 여러분의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병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